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1과목 피부 미용학 1. 피부 미용 개론 2. 피부 분석 및 상담 세 번째 클렌징, 네 번째 딥 클렌징, 다섯 번째 피부 유형별 화장품 도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1번 피부 미용 개론입니다. 자, 피부 미용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부 미용은 두피를 제외한 얼굴과 신체의 근육 및 피부에 기술을 행하여 영양을 공급하고 피부의 생리 기능을 높여 건강한 피부를 유지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미용상의 문제점을 핸드 테크닉 및 피부 미용 기기를 사용하여 해소하고 피부와 신체를 아름답게 가꾸는 전신 미용술을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 피부 미용의 변천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서양 쪽에서는 이집트 시대가 있는데 이집트 시대에는 미용은 종교의식을 중심으로 행해졌습니다. 피부 관리를 위해 올리브 오일, 아몬드 오일, 양모 왁스, 난황, 진흙 등이 사용되었는데 이 중 클레오파트라의 나귀 우유나 진흙을 사용하여 목욕을 하는 방법은 오늘날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우유로 목욕하면 피부가 굉장히 매끈매끈해서요. 죽은 단백질을 좀 녹여주기 때문에, 그리고 진흙 같은 경우에는 노폐물을 제거를 많이 해줘요. 그래서 피부가 또 매끈매끈해지죠. 자, 화장법에 있어서 백납을 사용하여 피부를 희게 하였고 입술은 빨간색, 볼은 분홍색, 손톱은 오렌지색으로 물들였습니다. 이집트 시대에도요. 자, 두 번째 그리스 시대입니다. 그리스인들은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믿고 건강한 신체를 중요시하였습니다. 건강한 아름다움을 위하여 천연향과 오일을 이용한 마사지 요법이 성행하였고 여성들은 메이크업보다는 깨끗한 피부를 가꾸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자, 3번 로마 시대. 로마 시대에는 향수, 오일, 화장이 생활의 필수품으로 등장합니다. 공중 목욕 문화가 발달하였고 갈렌에 의해 콜드크림의 원조인 연고가 제조되었고 포도주, 오렌지즙 등을 이용하여 각질과 피지를 관리하고 염소젓과 오일, 옥수수, 밀가루 등을 이용한 마사지법이 성행하였습니다. 남녀 모두 피부 미용에 관심이 많았으며 향수, 화장품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자, 이제 중세시대. 중세시대에는 기독교의 금욕주의 영향으로 화장보다는 깨끗한 피부 관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현대 아로마 요법의 기초가 되는 시기로 여러 약초를 끓인 물을 이용하여 수증기를 피부에 쐬는 스팀 요법이 처음 활용되었습니다. 자, 5번 르네상스 시대는 과도한 치장과 분화장이 성행하였으며 위생과 청결의 개념이 없었어요. 신체와 의복의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 향수 문화가 발달하였습니다. 자, 근세에는 위생과 청결이 중시되어 비누가 널리 사용되고 특수 계층의 전유물이었던 화장품이 널리 보편화되었습니다. 후텔란드에 의해 마사지와 운동요법이 강조되었고 클렌징 크림이 개발되었습니다. 자, 7번 현대 20세기 이후입니다. 화장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대량으로 생산하면서 대중화되었습니다. 생화학, 생리학, 전기학 등의 과학기술을 이용한 피부 미용 기술이 발전되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나라는 상고시대에는 당군 신화에 쑥과 마늘을 복용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쑥과 마늘은 미백 효과를 위해 행해진 미용 처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삼국시대는 불교의 영향으로 향문화와 목욕문화가 발달하였으며 백분의 제조기술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자, 고려시대는 피부 보호 및 미백 역할을 하는 면역이 개발되었습니다. 복숭아 꽃물로 세안을 하거나 입욕제를 이용하여 몸의 향기를 지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내면과 외면의 미가 동일하다는 사상이 나타나 청결을 중시하며 목욕을 즐겼고 사대부 집안에서는 난탕, 삼탕을 이용하였습니다. 자, 선조 때는 화장수가 제조되었으며 숙종시대에는 판매용 화장품이 최초로 제조되었습니다. 사대부의 가정백과라 할 수 있는 규합총서에는 두발 형태와 화장법 등 미용에 관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는 다양한 화장품이 유입되고 밥가분이 우리나라 최초로 기업화되어 판매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현대에는요. 196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화장품 산업이 발전하였고 1980년 이후 색조 화장품과 기능성 화장품이 출시되어 화장품 산업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화장품 기술은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보다도 이제 식약청에서 검열도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아모레나 LG 같은 경우에는 세계 어디의 화장품과 비교를 하여도 뒤지지가 않고요. 그리고 특히 중국 사람, 동남아에서도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피부 미용사의 기본 조건, 피부 미용을 위한 과학적인 지식과 전문 기술을 갖추고 고객의 피부 상태를 파악하여 아름다움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래서 피부 미용사에 대한 시험이 있지요. 국가고시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피부 미용사를 하려면 그 시험을 꼭 합격을 하셔야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피부 관리사로서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피부 미용사의 내적 조건. 피부 미용사는 전문 교육을 이수하여 피부 관리 능력, 수행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자, 두 번째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신념이 있어야 하고요. 고객에 대해 항상 친절한 매너를 갖추고 서비스 정신이 투철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피부 미용사의 외적인 조건은 항상 깨끗하고 단정한 복장과 신발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요. 구취, 몸냄새가 나지 않도록 항상 청결에 힘을 쓰셔야 됩니다. 손톱은 짧고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하고요. 짙은 화장을 피하고 깔끔하고 전문가적 이미지를 구현하는 화장을 하셔야 합니다. 관리, 전후 손을 소독하고 업무에 지장을 주는 발집, 반지, 팔찌 등 액세서리는 피하셔야 됩니다. 자, 2번 피부 분석 및 상담. 피부 분석 및 상담의 개요. 피부 분석의 정의를 보면 피부 분석은 고객의 피부 상태와 피부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합니다. 관리 전의 피부 조직 상태, 피부의 유수분, 피지 분비 상태, 민감도, 색소 침착, 모공 상태, 탄력성 등 다양한 피부의 상태를 과학적인 분석 방법을 통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 고객의 피부 관리에 필요한 올바른 트리트먼트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2번 피부 분석의 목적 및 효과. 피부의 기능이 정상적인 피부 상태를 지향합니다. 성공적이고 올바른 피부 관리를 위해 기초 자료로 이용합니다. 고객의 피부 타입에 맞는 적절한 케어와 제품을 선택합니다. 자, 세 번째, 고객 상담의 정의. 자, 이상적인 피부 관리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입니다. 고객의 방문 동기와 목적을 알아보기 위한 단계입니다. 고객의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고 효율적인 피부 관리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단계입니다. 자, 고객 상담의 목적. 고객의 방문 목적을 확인하고 문제점이라든지 화장품 구매 의사라든지를 일단은 방문 목적을 확인합니다. 고객의 피부 상태 및 피부의 생활 환경을 조사하고 피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합니다. 이제 피부 문제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생활 습관이나 식생활, 일상 업무, 건강 상태에 의해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담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 관리 방법과 계획을 세웁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시행할 피부 관리 방법 및 제품 기기 등의 목적과 특징을 설명합니다. 자, 5번째 상담 효과는 고객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인다. 고객이 피부 관리의 필요성을 익힌다. 고객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홈케어 교육도 병행할 수 있다. 자, 6번째 상담 방법입니다. 고객의 의견에 경청하고 견해를 파악합니다. 고객에 대해 이해와 관심을 전달합니다. 자, 설득력을 가지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일단 고객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고객이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개선의 피부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일단 고객이 하는 내용에 대해서 경청을 하고 내가 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피부 유형 분석입니다. 피부 유형 분석법에는 문진, 견진, 촉진이 있습니다. 자, 문진은 고객에게 질문하여 그 답에 따라 피부의 유형을 판독하고 고객의 직업, 알레르기 유무, 질병, 사용약제, 사용 화장품과 피부관리 습관, 식생활, 스트레스 등을 파악해서 피부 유형과 관련성을 진단합니다. 견진. 자, 육안으로 직접 보거나 확대경, 우드램프 등을 통해서 피부 유형을 판독하는 방법입니다. 자, 촉진법. 피부를 만져보거나 집어서 판단하는 겁니다. 탄력 정도라든지 그건 만져보면 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유형 분석법에는 문진, 견진, 촉진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기기 판독법이 있습니다. 기기 판독법에는 우드램프라는 기기가 있습니다. 우드램프는 자외선을 이용한 광학 피부 분석기로 피부 상태에 따라 특정한 형광색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피지가 많은 데는 뭐 오란색, 오렌지색, 그리고 정상 피부는 청백색, 그 다음에 뭐 건성이나 수분이 부족한 피부는 연보라색, 민감하거나 모세혈관 확장 피부는 진보라색, 노화각질, 두꺼운 각질층에는 흰색, 색소 침착 부위는 암갈색으로 색깔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드램프로 피부를 봤었을 때 피부 그 부위별, 눈 밑에 색깔이 어떤지 아니면 코 주변의 색깔이 어떤지를 판단을 해서 여기는 피지가 많구나, 여기는 노화각질이 많구나, 여기는 색소가 많구나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확대경, 육안의 5배율의 확대경을 통해 면포, 색소, 침착, 잔주름의 등의 피부 상태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말대로 확대를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은 피부 분석기. 피부 표면의 조직, 두피와 모발 상태 등을 80에서 200배 정도 확대하여 관찰할 수 있는 기기로 피부의 상태와 다양한 측정 결과를 모니터나 사진을 통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유분, 수분, pH 측정기. 피부 표면의 유분 및 수분, pH를 측정하여 판독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피부에 이렇게 갖다 댔었을 때 수분의 함량, 유분의 함량 등이 나타나는 기계입니다. 피부 상태 분석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피지의 다양한 상태를 정상 기능, 기능 증가, 기능 부족으로 구분하여 어디에 속하는지를 판독을 합니다. 자, 유분 함유량, 피지 분비를 과잉, 부족, 적당으로 파악합니다. 판별 기준은 세안 후 티슈로 눌러봤을 때 피지가 묻어나오는 정도를 확인합니다. 자, 2번째 수분 함유량, 피부 상층부의 수분 보유량을 판별합니다. 볼 아래의 피부를 위 방향으로 올려보았을 때 잔주름이 가로로 형성된 정도를 파악합니다. 잔주름이 많이 형성되면 수분 보유량이 부족하므로 수분 부족 피부로 판단합니다. 각질화 상태. 손으로 만졌을 때 부드럽거나 거친 느낌 또는 표면이 일정하지 않거나 매끄러운 느낌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지성 피부는 각질 세포가 축적되는 과각화 현상이 나타나며 여드름의 발생 원인이 됩니다. 박리 현상이 너무 빨라지거나 인위적으로 유도하면
있고 예민한 피부가 됩니다. 각하주기는 정상적이고 건강한 피부가 28일입니다. 그런데 이 각하주기가 늦어져도 여드름이 생길 수가 있고요. 각하주기가 빨라지면 아토피 피부나 예민 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하주기는 28일이 가장 정상적이고 좋습니다. 자, 네 번째, 모공 크기. 정상 피부는 T존 부위가 볼 부위에 비해 모공 크기가 큰 편입니다. 지루성 여드름 피부는 T존 부위 모공이 눈에 띄게 크며 코 주변, 뺨 및 얼굴 전체까지 모공이 큰 경우가 있습니다. 자, 탄력 상태. 탄력 상태는 피부 조직의 긴장감과 탄력 섬유 조직의 긴장도에 따라 탄력성을 판단합니다. 피부의 긴장감은 피부를 잡아당겼다 놓았을 때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능력, 결합 조직, 콜라겐 섬유, 세포 내 물질들이 수분 보유 능력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탄력 섬유도의 긴장도는 턱뼈 위 근육 등이 잘 잡힐 경우 탄력성이 저하된 것이며 잘 안 잡히는 경우가 탄력이 더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피부는 표피가 있고 진피가 있고 피하 지방이 있고 근육이 있고 뼈가 있습니다. 탄력도가 좋을수록 그 근육이 뼈에 잘 달라붙어 있습니다. 피부 조직도 마찬가지로. 근데 피부가 뼈 쪽하고 많이 분리가 된다. 우리가 잡았을 때 이렇게 거죽이 이렇게 늘어나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면 탄력도도 많이 떨어지고 노화의 진행이 더 많이 된 상태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피부 관리를 위한 준비입니다. 피부 관리실은 고객에게 편안함을 주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청결한 상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철저한 위생관리가 병행되어져야 합니다. 실내 환경 및 위생 및 사용 물품과 기구, 관리사의 개인 위생이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자, 피부 관리실의 내부 환경. 피부 관리실은 위생업소로서 깨끗한 이미지를 유지를 해야 합니다. 실내 공간과 사용 기구 등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관리를 해야 하고요. 실내는 안정된 분위기로 심신의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냉난방 시설과 냉온수의 사용이 편리해야 하고요. 관리실의 채광과 조명은 상담 공간과 관리 공간을 다르게 연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프론트와 로비는 자연 채광으로 밝게 하면 더욱 좋고요. 관리실의 실내 조명은 피부 진단과 관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직접 조명과 간접 조명으로 병행하면 좋습니다. 자, 이제 기본 준비예요. 기본 준비는 피부 관리사는 개인의 위생이 철저한 상태에서 고객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는 고객을 맞을 수 있도록 깨끗한 커버와 타올, 헤어밴드를 구비하여 순서대로 준비합니다. 외고는 피부 관리 시 사용하는 제품, 비품, 도구 등 종류 및 유무를 파악해서 관리사가 사용하기 편리하게 정리를 해 두시면 좋습니다. 사용 기구의 위생 관리는 화장품은 피부관리 목적에 따라서 클렌징, 딥클렌징, 화장수, 마사지, 크림, 팽, 마무리 제품 등 피부 유형별로 구분해서 전문 화장품을 사용합니다. 해면은 피부 자극을 주지 않는 부드러운 천연 소재를 선택을 하고요. 스파츌라는 제품을 덜거나 혼합용으로 사용하므로 플라스틱 재질이 좋습니다. 브러쉬는 피부에 자극이 없는 부드러운 재질이면서도 힘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헤어밴드는 머리카락이 안면 위로 나오지 않도록 잘 감싸서 사용을 합니다. 타올은 수면 재질을 사용하고 용도별로 다양한 크기를 준비합니다. 고객용 가운은 면 소재가 좋으며 관리 시의 가운과 얇은 목욕용 가운을 함께 준비합니다. 관리사용 가운은 깨끗해 보이고 활동성 있는 디자인으로 선택합니다. 화장솜은 사용 전 물에 적셔 잘 짜서 준비하고 통에 넣어 보관합니다. 관리 시 정수된 물을 사용하도록 준비합니다. 자, 네 번째 피부 분석 및 관리 계획입니다. 자, 피부 분석 카드는 일단 고객이 처음 오셨을 때 고객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이 본인의 이름, 연락처,
뭐 주소라든지 그런 걸 적을 수 있고, 본인에 대한 병력이라든지 본인의 지금 현재의 피부 상태를 본인이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문진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관리 계획 차트는 우리가 우리 관리실에서 이분을 어떤 관리를 어떻게 해드린다 라고, 그리고 어떤 관리를 어떻게 해드렸다라는 것에 대한 관리 방법을 적을 수 있는 게 관리 계획 차트입니다. 자, 큰 3번. 다음은 클렌징입니다. 클렌징의 계율을 보시면, 자, 공기 중에 미세한 먼지, 피부의 분비물, 메이크업의 잔여물을 깨끗이 제거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목적 및 효과는 피부 내부에서 생긴 노폐물을 제거하여 피부를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유성 노폐물과 잔여물을 제거하여 피부 세포의 호흡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한다. 피부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시켜 노화를 막고 영양의 흡수를 도와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게 한다. 3번 피부 오염 요소. 그러니까 오염 요소는 수용성 요소가 먼지, 땀, 파우더, 메이크업, 세안을 하면 제거됩니다. 유용성 요소. 메이크업 제품, 피지, 크림, 로션류 등 유성물질이나 클렌징제로 제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용성제는 그냥 물로 닦으면 되는데, 유용성, 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건 유용성, 유성물질, 클렌징제로 해서 제거를 해내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클렌징은 일단 노폐물을 제거하고 피부에 있는 우리 노폐물이나 화장기를 제거하는 것을 클렌징이라고 합니다. 자, 클렌징 단계를 보시면 포인트 메이크업 클렌징 1차 클렌징입니다. 포인트 메이크업은 눈, 그러니까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그 다음에 아이브로우, 섀도우, 립스틱, 치크 등을 포인트 메이크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면 클렌징, 2차 클렌징인데 얼굴과 목 등의 전체적인 클렌징 방법으로 피부 타입에 맞는 클렌징 제품을 선택을 합니다. 자, 3번은 화장수 도포. 화장수 도포는 뭐냐면 피부 타입에 맞는 전문적인 제품을 선택해서 패드에 묻힌 후 얼굴과 목 등 부위를 부드럽게 닦아낸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포인트 얼굴 화장을 전체적으로 풀 메이크업을 하셨을 때는 포인트 메이크업, 눈썹, 입술 등을 먼저 지워내고, 그 다음에 목과 얼굴을 닦아내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스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닦아내는, 그렇게 해서 3차 클렌징까지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스포입니다. 첫 번째 스포의 목적. 스포는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부여하여 피부관리 단계의 효용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스포의 종류. 스포는 온스포와 냉스포로 해서 쓰는데요. 온스포는 전 단계의 잔여물 및 노폐물을 제거하고 모공에 대한 확대, 혈액순환 촉진, 근육 이완을 하는 작용으로 씁니다. 자, 두 번째 냉스포는 모공 수축, 수렴 효과, 진정 효과, 관리의 마지막 단계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딥클렌징 중에서 아하를 쓸 때 그때 냉스포를 사용하고요. 팩이나 마스크 마무리할 때는 냉스포를 사용합니다. 자, 다음은 클렌징 제품입니다. 클렌징의 종류에는 클렌징 크림, 클렌징 로션, 클렌징 오일, 클렌징 젤, 클렌징 워터, 클렌징 폼, 비누, 물 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클렌징 크림은 진한 메이크업을 했을 때 유분이 많아서 이중세안을 꼭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성 피부나 예민한 피부를 가진 사람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습니다. 클렌징 로션은 친수성의 로션 상태의 제품입니다. 자극이 적고 건성, 노화, 민감성 피부에 좋습니다. 사용 후 느낌이 산뜻하나 클렌징보다는 세정력은 조금은 약한데 일단은 자극이 많이 없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클렌징 오일은 물과 친화력이 있는 오일 성분을 배합시킨 제품입니다. 물에 쉽게 용해되어 진한 화장을 한 다음 사용하기 좋습니다. 건성, 예민성, 노화 피부에 적합합니다.
자, 클렌징 젤. 클렌징 젤은 오일 성분이 전혀 함유되지 않은 제품입니다. 세정력이 뛰어나며 이중 세안이 필요 없습니다. 예민성 피부나 알레르기성 피부, 여드름 피부에 적합합니다. 클렌징 워터는 화장수 플러스 계면활성제 플러스 에탄올을 소량으로 배합한 제품입니다. 가벼운 화장을 지우거나 피부를 닦아낼 때 사용합니다. 아이앤린 메이크업의 리무버용으로도 사용합니다. 자, 클렌징 폼은 계면활성제형 세안 화장품으로 비누처럼 거품이 나는 제품입니다. 비누의 단점은 피부 당김과 자극을 제거한 제품입니다. 유성의 더러움인 경우 닦아내는 타입의 세안제 사용 후 이중 세안으로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딥클렌징의 용도로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7번째는 비누입니다. 비누는 조직을 유연하게 하고 각질을 부풀게 합니다. 알칼리 작용으로 피부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도 하고 탈수, 탈지 현상을 일으켜 피부를 건조하게도 만듭니다. 민감성, 건성 피부의 경우 순한 약산성 비누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8번째 물이 있어요. 물은 수용성 요소에는 세정 효과를 주며 피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산화된 피지, 크림, 로션류 등의 유성 화장품을 씻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수용성에서 먼지라든지 그런 쪽은 가볍게 떨어내는 정도는 세정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도 온도에 따라 좀 다른데 10에서 15도 정도는 가벼운 세정 효과가 있고요. 그럴 때는 혈관에 수축하고 신선감, 긴장감을 주죠. 그러니까 찬물인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미지근한 물 15도에서 한 21도 정도는 가벼운 세정 효과가 있습니다. 각질 제거에도 용이합니다. 따뜻한 물 21도에서 35도 세정 및 각질 제거 효과가 크고요. 혈관을 가볍게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자, 뜨거운 물 35도씨 이상은요. 세정 및 각질 제거의 효과가 매우 큽니다.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에 촉진이 됩니다. 물도 온도에 따라서 세정 효과가 많이 다르죠. 자, 5번째는 화장수입니다. 화장수의 정의를 보면 스킨이나 로션, 아스트린젠트 아니면 스킨 소프너, 스킨 토너, 스킨 프레시너 이런 애들을 다 화장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화장을 지우거나 세안 후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피부 정리와 유수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화장수입니다. 2번째, 화장수의 기능. 화장수는 세안 후 남아있는 노폐물이나 메이크업 잔여물을 닦아내어 피부를 진정 청결하기 위해서도 사용을 합니다. 피부를 약산성으로 조절하여 피부를 정상 상태로 환원시켜주고 각질층의 수분을 공급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3번째 화장수의 종류. 1번 유연 화장수. 유연 화장수는 유분과 수분을 보충하여 피부 각질층을 촉촉하고 부드럽게 합니다. 건성 노화 피부에 사용합니다. 자, 수렴 화장수, 아스트린젠트라고도 많이 하죠. 모공을 수축시켜 피부결을 정리하고 신선감과 청량감을 줍니다. 지성, 중성, 복합성 피부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모공 확장, 피지, 땀에 오염되기 쉬운 여름철에는 모든 피부에 사용도 가능합니다. 자, 소염 화장수는 모공 수축, 신선감, 청량감을 줍니다. 살균 소독을 통하여 피부를 청결하게 하고 지성, 여드름, 복합성 피부, T존 부위 염증이 생긴 피부에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4번째, 클렌징 시술의 유의사항. 눈, 코, 입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눈과 입은 전용 리무버를 사용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 메이크업은 조금 더 자극이 없고 순한 제품을 사용을 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얘기죠. 자, 클렌징 시간은 3분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클렌징은 피부 표면에 있는 노폐물이나
화장기를 제거하는 건데 걔를 매뉴얼 테크닉처럼 너무 많이 문지르거나 자극을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피부의 마지막 수성 성분을 완전히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자, 하루에 2회 이상의 클렌징은 피부를 손상시키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클렌징은 피부 장벽, 각질층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메이크업의 정도, 피부 상태에 따라 적합한 제품을 사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의 수분을 탈수시키므로 미징하거나 따뜻한 물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큰 챕터 4번입니다. 딥 클렌징입니다. 딥 클렌징은 클렌징으로 제거되지 않은 피부 각질층의 죽은 세포와 피부 노폐물을 인위적으로 없애는 작용을 합니다. 목적 및 효과를 보면 죽은 각질 세포를 제거하여 피부 안색을 맑고 피부 결을 매끈하게 하는 효과가 있고요. 각질 제거 후 영양 물질의 흡수를 촉진시켜 피부 재생, 노화 방지를 위한 조건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자, 거기 딥 클렌징의 제품 종류 및 시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로 1번 물리적 딥 클렌징. 손이나 기계 등을 이용한 물리적 자극으로 노화된 각질을 제거해내는 방법입니다. 문지르는 마찰 동작이 따르므로 예민한 피부, 염증성 피부, 모세혈관 확장 피부는 반드시 피하는 것이 좋고요. 과각화, 지성, 면포성 여드름, 여드름 상흔이 있는 피부, 모공이 큰 피부에 도움이 됩니다. 종류로는 스크럽 타입이 있습니다. 알갱이가 있는 세안제입니다. 얼굴에 도포한 후 마찰을 통하여 제거를 해내는 작업을 합니다. 자연적인 재료로 해서 곡물류, 살구씨, 흑설탕, 고령토, 조개 껍질 가루 등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또 이제 플라스틱 종류인 폴리에틸렌유의 미세한 알갱이를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폴리에스텔류의 미세한 알갱이가 바다를 많이 오염시킨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알갱이를 쓰지 않는 운동도 한참 했습니다. 시술 방법은 얼굴에 골고루 바른 다음에 얘는 스팀기를 이용하여 브러쉬 아니면 손에 물을 묻혀 스크럽 제품이 마르지 않도록 한 후에 충분히 수분을 주고 물을 묻혀가면서 각질이 연화되도록 한 후에 얘는 가볍게 문질러 줘서 닦아내주는 제거를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꼬마지 타입이 있는데 꼬마지 타입은 동물성, 식물성 각질 분해 효소를 함유한 제품입니다. 도포 후 적당히 말랐을 때 근육의 결 방향으로 밀어서 죽은 각질 세포를 제거를 합니다. 시술 방법에는 피부에 펴 바른 후에 약간 적당히 마른 상태에서 근육의 결 방향으로 해서 밀어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각질 세포를 제거를 해내는 방법입니다. 자, 이건 이제 물리적 딥클렌징은 문지르거나 밀어내거나 하는 작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생물학적 딥클렌징이 있습니다. 걔는 효소.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촉매제로 작용하여 죽은 각질을 분해합니다. 피부에 발라두고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만들어주면 효소가 작용해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예민 피부, 모세혈관 확장, 염증성 피부 등 모든 피부, 특별히 자극이 없이 노폐물과 각질을 제거해내기 때문에 모든 피부에 다 사용이 가능하고 자극이 적습니다. 그리고 효소는 따뜻한 거, 온도와 물을 굉장히 좋아해서 효소는 피부에 그러니까 물과 적당히 흐르지 않을 정도를 섞어서 얼굴에 팩처럼 발라주시고요. 그 후에 젖은 꺼즈라든지 아니면 온스포, 따뜻한 수건을 얹어서 효소가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둔 후에 밀어내거나 문지르거나 하는 작용을 하지 않고 그냥 걷어내신 다음에
수건이나 그 꺼즈를 걷어낸 후에 해면으로 닦아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화학적 딥 클렌징입니다. 화학적으로 함유된 유효 성분들을 이용해서 노폐물과 각질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아하가 있어요. 아하는 과일에서 축출한 천연 과일산입니다. 각질의 응집력을 악화시켜 각질이 쉽게 제거가 되고요. 노화된 각질로 인해 거칠어진 피부를 유연하게 합니다. 아하는 글리코릭산, 그러니까 사탕수수에서 추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석산은 포도에서 추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과산은 사과에서 추출을 하고요. 젖산은 발효유에서 추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구연산은 감귤류에서 추출을 합니다. 아하 말고 또 바하가 있는데, 바하는 버드나무 껍질, 윈터그린 나뭇잎, 자작나무 등에서 추출을 합니다. 자, 지용성, 모공 속의 피지를 흡수, 모공 입구의 각질을 제거, 여드름 감소 효과가 있고요. 여드름, 지성 피부에 특히나 더 좋습니다. 자, 가로 4번은 복합적 딥 클렌징이 있습니다. 복합적 딥 클렌징은 물리적 딥 클렌징, 효소 딥 클렌징, 아하를 복합적으로 이용을 합니다. 스크럽제에 단백질 분해 효소나 아하 같은 과일산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여 2가지 이상의 효과를 제공하는 딥 클렌징입니다. 자, 5번째, 피부 유형별 화장품 도포입니다. 화장품 도포의 정의를 보면 신체를 청결하고 건강하게 유지시키기 위하여 피부와 모발 등에 바르거나 뿌리는 것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적은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피부 건강을 유지하고 용물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신체의 매력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얘는 화장품이지 약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인체에 대해서 작용이 적어야 돼요. 너무 과다하게 많다라면 걔는 화장품이 아니라 약이겠지요. 우리가 이제 피부 관리를 이용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약이 아닌 화장품입니다. 자, 목적 및 효과를 보시면 일단 첫 번째는 세정 작용이 있습니다. 피부 표면의 먼지, 노폐물, 메이크업 잔여물 등을 제거하여 피부를 청결하게 하는 세정 작용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피부 정돈 작용이 있습니다. 세정으로 인한 pH의 불균형을 정상화시키고 유분과 수분을 공급하여 피부를 정돈시킵니다. 자, 세 번째는 피부 보호 작용입니다. 피부 표면의 건조를 방지하고 공기 중의 세균과 건조, 습도, 바람, 자외선 등의 외적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합니다. 피부가 약해지는 것을 보호하여 건강한 상태로 유지시킵니다. 화장품은 어떤 분은 화장품이 독이다, 바르면 안 된다라고도 하는데 요즘은 외부 환경에 의해서 피부가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고 있어요. 화장품 자체가 피부에서 보호막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또 내가 갖고 있는 수분을 외적인 자극에 의해서 뺏기는 걸 방지하게끔 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외선을 막아주는, 절 받을 수 있게 하는 선크림도 있고요. 그 선크림 같은 경우도 다 피부 보호 작용에 효과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영양 공급 및 신진대사 활성화 작용입니다. 연령 증가에 따른 피부 노화를 지연시킵니다. 내가 스스로 영양 공급이 제대로 못 해주는데 화장품이 밖에서 부족한 영양을 더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 영양 공급과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킵니다. 요즘에는 좋은 성분들이 굉장히 있고요. 그 좋은 성분들이 피부에 흡수가 잘 될 수 있게끔 많이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포좀이라든지 나노스페어라든지, 그래서 입자를 작게, 그리고 우리의 흡수가 잘 될 수 있게끔 우리의 세포의 그 구성 성분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피부에 얘네가 잘 흡수도 되고 피부에서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작용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3번 피부 유형별 화장품 종류 및 선택.
자, 첫 번째 1번은 중성 피부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피부 유형이죠. 충분한 수분과 피지를 가지고 있는 피부를 중성 피부라고 합니다. 자, 특징을 보면 피부 표면이 매끄럽고 부드럽습니다. 화장이 잘 받으며 지속력이 좋습니다. 세안 후 당기거나 번들거리지 않습니다. 피지 분비 및 수분 공급 기능이 적절합니다. 피부 이상인 색소, 여드름, 잡티 현상이 없습니다. 피부결이 섬세하고 모공이 미세하여 피부색이 맑습니다. 계절의 기후 변화에 따라 수분과 피지 공급의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탄력성이 좋고 피부 조직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단단하며 주름이 없습니다. 20대 중반 이후 피부의 건조와 노화 증상이 다른 피부 유형에 비해 빨리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관리 목적을 보면 유수분의 균형을 맞춰 계절의 변화를 고려하여 가장 이상적인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가로 2번 건성 피부입니다. 건성 피부는 피부의 유분량과 수분량이 적어 건조함을 느끼는 피부 유형으로 일반성 건성 피부, 표피 수분 부족 건성 피부, 진피 수분 부족 건성 피부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특징을 보면 각질층의 수분과 피부의 유연성이 부족합니다. 간혹 피부가 가렵고 얼굴에 버짐이 생기기도 쉽습니다. 자, 화장이 들뜨고 피부가 얇아 실핏줄이 생기기도 쉽습니다. 세안 후 아무것도 바르지 않으면 얼굴이 심하게 당깁니다. 피부가 손상되기 쉬우며 주름 발생이 쉬우므로 노화 현상이 빨리 옵니다. 모공이 작고 피부결이 섬세하지만 윤기가 없고 항상 긴장되어 있습니다. 피지 보호막이 얇아 피부가 손상되면 색소나 주근깨, 기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까 일반 건성 피부는 피지선의 기능과 한선 및 보습 능력의 저하로 인해서 유수분 함량이 부족한 피부를 얘기를 하고요. 표피 건성 피부는 외부 환경의 영향 또는 잘못된 피부 관리와 화장품 사용이 주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잔주름이 생기기 쉽습니다. 진피 건성 피부는 과도한 자외선과 공해에 의한 진피 손상, 다이어트로 인한 영양 결핍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부 자체 수분 공급이 문제입니다. 붉은 주름살이 생기기 쉽습니다. 자, 관리 목적을 보면 피부의 건조함과 잔주름 개선에 주안점을 둡니다. 정상 기능 회복을 위해 매뉴얼 테크닉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가로 3번 지성 피부입니다. 지성 피부는 과다한 피지 분비로 인해서 피부에 트러블이 발생하기 쉬우며 유성 지루성 피부와 건성 지루성 피부로 나눠지게 됩니다. 특징을 보면 화장이 잘 받지 않으면서 쉽게 지워집니다. 피지 분비가 많아 얼굴이 번들거리는 상태입니다. 여드름과 뾰루지가 잘 생기며 피부가 거칠고 모공이 넓습니다. 피부 표면의 유분으로 인해 얼굴이 끈적거리고 이물질이 묻기 쉽습니다. 피부색이 전체적으로 칙칙하거나 모사혈관이 확장되어 붉은색을 띠기가 쉽습니다. 관리 목적으로는 피지 분비를 조절하여 맑고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고 과다하게 분비된 피지를 제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관리 목적입니다. 피지가 과다하게 발생을 하게 되면 일단 뽀로지나 염증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죠. 우리가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건성 피부, 지성 피부, 정상 피부 3개만 가지고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보면 교과서에서는 보면은 복합성 피부도 있고요. 민감성 피부도 있어요. 그러면 복합성 피부는 어떤 피부냐면 얼굴 부위에 따라 상반되거나 전혀 다른 피부 유형이 공존하고 환경적인 요인, 피부관리 습관, 호르몬 불균형 등으로 인해 발생이 됩니다. 광대뼈 주변이나 볼 주변에는 색소 침착이 있다거나 아니면 피지 분비가 많고
수분은 부족해서 화장이 잘 먹지 않는다거나 피부 결이 곱지 못하며 피부 조직이 전체적으로 일정하지 않거나 T존을 제외한 부위는 세안 후 당김 현상이 있고 눈가에 잔주름이 쉽게 생기는 피부를 복합성 피부라고 합니다. 관리 목적으로는 유수분의 균형적인 관리에 주안점을 두어서 부위에 따라 차별적인 관리를 시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T존 부위는 지루하고 U존 부위는 건조한데 똑같은 한 가지 팩을 하면 적절하지가 않죠. 그래서 건조한 부분에는 영양 공급과 수분 공급을 많이 해줄 수 있도록, 그리고 지루한 부분에는 피지에 대한 조절을 해줄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가로 5번째는 민감성 피부입니다. 민감성 피부는 사소한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정상 피부에 비해 조절 기능과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피부입니다. 뭐 화장품을 바꿨다든지 아니면 내가 쓰던 화장품인데도 생리주기가 됐다든지 그랬을 때도 어떤 트러블이 나는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특징을 보면 발진, 알레르기 등 피부 트러블이 쉽게 일어납니다. 수분 부족 현상이 쉽게 나타나며 피부 담김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표피가 얇거든요. 화장품을 바꾸어서 사용하면 처음에는 예민한 반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홍반이 발생되는 부위, 피부가 얇은 부위에 색소 침착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자, 홍반이 보인다라는 거, 표피가 얇아서 혈관, 모세혈관이 더 많이 두드러진다라는 거고요. 피부가 얇은 부위, 그런 데는 일단은 보호막이 더 적기 때문에 어떠한 자극이 왔을 때 표피의 제일 아래 기저층에 있는 멜라노사이토라는 세포가 자극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색소가 더 많이 형성이 되죠. 냉, 열, 햇빛, 오염물질, 기후 조건에 의해 얼굴이 쉽게 달아오르고 가려움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관리 목적입니다. 피부를 안정감 있게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고 진정시켜주는데 관리 목적이 있습니다. 가로 6번은 여드름 피부입니다. 특징은 피부가 조금 두껍고 거친 편이고 화장이 잘 지워지고 시간이 지나면 칙칙해집니다. 피지 분비가 많아 번들거리고 지저분해지기가 쉽습니다. 여드름 피부는 피지 분비가 많이 돼서 화장을 했을 때는 처음에는 괜찮은데 조금 있으면 화장기가 잘 날아가요. 그리고 또 이제 번들거림이 또 많이 남게 되죠. 자, 발생의 원인을 보면 유전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이 있어요. 유전적인 건 부모님이 여드름이 나셨으면 거의 80%는 유전적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천적인 요인을 보면 스트레스, 위장장애, 변비, 수면 부족, 음주, 고온 다습한 기후, 환경, 오염물질, 위생에 대한 결핍, 화장품이나 의약품의 부적절한 사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게 되죠. 그래서도 여드름이 생길 가능성이 많이 더 큽니다. 자, 여드름의 형태. 여드름의 형태는 면포성 여드름이 있고요. 여드름, 구진, 농포, 결절, 낭종이 있습니다. 면포성 여드름은 모낭 내의 피지가 각질층의 죽은 세포와 함께 모낭벽에 축적되어 형성된 덩어리입니다. 폐쇄성 면포인데 우리가 보통 화이트헤드라고 하죠. 모공의 입구가 좁게 닫혀 있는 상태로 피지 본래에 새긴 흰색을 띠고 있는 면포, 이렇게 하얀 덩어리처럼 되어 있습니다. 개방면포, 블랙헤드라고 하는데 열려진 모낭 입구 밖으로 피지 끝부분이 노출되어 멜라닌, 먼지, 지방이 산화된 생산물에 의해 검게 착색된 면포입니다. 보통 이렇게 코 주변 같은 데도 이렇게 까뭇하게 있죠. 그게 이제 모공이 열려 있는데 거기서 피지 분비가 많이 됐을 때 피지가 산화되고 하면 이렇게 새카맣게 돼요. 그래서 우리 막 짜죠. 근데 짜게 되면 그로 인해서 모공이 더 넓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가 실핏줄이 터져서 코가 붉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세안제를 이용해서 제거를 해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진이요. 구진은 모낭 내에 축적된 피지가 세균에 감염되어 빨갛게 부풀어 올라 발진된 상태입니다. 농포는 붉은 구진성 여드름이 악화되어 농을 형성한 상태를 농포라고 합니다. 자, 결절은 구진보다 크고 단단한 덩어리가 피부 깊숙이 형성되면서 피부 표면 위에 돌출하거나 피부 내에 딱딱한 응어리를 형성합니다. 자, 낭종은 여드름 형태 중 화농의 상태가 가장 크고 깊고 통증이 심합니다. 진피층 깊은 곳까지 파괴되어 영구적인 여드름 흉터를 남깁니다. 아우, 아파. 낭종 상태는 굉장히 좀 아프죠. 자, 여드름의 관리 목적. 피지 제거 및 피지 분비 조절로 트러블을 감소시키고 향균, 소독, 소염 등에 중점을 두어 관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염증이 더 많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여드름의 적절한 예방과 꾸준한 관리로 증상을 악화시키지 않는다. 여드름에 대한 예방은 세안도 깨끗하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수분 섭취. 수분이 많아야 열이 덜 나기 때문에 피지 분비도 덜 됩니다. 여드름으로 인한 흉터 및 색소 관리에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하시면 더 좋습니다. 자, 관리 방법은 유분기가 적은 제품을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부 소독 기능이나 알코올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해서 살균 효과를 주는 것이 좋고요. 살리실산, 비타민 A, 아하 등의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이용도 합니다. 지루성 피부 상태의 개선과 피지 감소를 위해 전문적인 세정제를 사용해도 도움이 됩니다. 알카리성인 일반 비누의 사용은 여드름균의 번식을 초래하여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7번째 노화 피부입니다. 노화 피부는 혈액순환 저하, 피하 지방의 결핍, 과도한 햇빛의 피부 노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피부의 노화 현상이 조기에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특징을 보면 세원 후 당김 현상이 빨라지고 피부 건조와 잔주름이 발생합니다. 영양 공급 및 피지 분비가 줄어듭니다. 탄력성이 저하되어 모공이 넓어집니다. 노폐물 축적으로 표피가 두꺼워지고 피부가 건조하며 볼 부분이 늘어지기도 합니다. 자외선 방어 능력 저하로 색소 침착이 생기기도 하고 표피와 진피의 구조 변화로 피부가 얇아지기도 합니다. 자, 관리는 유분과 수분이 충분히 함유되어 있는 화장품을 사용하고 자외선, 건조, 찬바람 등 피부를 노화시키는 자극에 대처하여 피부를 보호합니다. 자, 선크림, 선로션 등의 자외선 차단제와 자외선을 막아주는 메이크업, 화장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 노화에서 내적인 노화가 있고 외적인 노화가 있는데 내적인 노화에서는 어떤 질병이라든지 호르몬에 대한 이상에서도 올 수 있는데 외적인 노화의 원인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이 자외선입니다. 그래서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사용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되겠습니다. 자, 8번째 모세혈관 확장 피부입니다. 표피 가까이에 있는 모세혈관이 악화되거나 파열 혹은 확장되어 붉은 실핏줄이 보이는 피부를 말합니다. 발생 원인으로는 유전적 혈관이 약한 경우, 갑상선이나 호르몬 장애가 있는 사람, 갱년기의 여성, 위장장애, 만성 변비가 있는 분, 커피, 알코올, 담배를 애용하시는 분, 긴장과 스트레스에 의해 시달리시는 분, 자극을 주는 마사지와 강한 필링을 받는 사람도 표피가 얇아져서 모세혈관이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관리 방법은 무알코올 제품을 사용해 자극을 주지 않는다. 너무 강하게 자극 줄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가급적이면 필링을 하지 않는다.
모세혈관이 확장됐다는 건 표피가 얇다라는 건데 필링이라는 건 그 표피를 벗겨내는 작용이기 때문에 모세혈관 확장 피부에는 필링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사지 역시도 너무 강한 마사지보다는 부드럽게 시행해서 자극을 줄이고 림프 드레나지를 주로 시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피부를 진정시키고 강화시키는 아줄렌, 하마멜리시 루틴, 알로에 성분의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비타민 P, 비타민 C, 비타민 B 등을 섭취하여 혈관벽이 약해지는 것을 막고 출혈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모세혈관 확장 피부용 화장품을 사용하며 외출 시 피부 보호를 위해 메이크업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이크업 자체가 피부에 보호막을 형성을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수분을 외부로 뺏기는 것도 막아주고 자외선 등도 막아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화장이 나쁜 건 아니고요. 화장을 한 후에는 오셔서 저녁에는 잘 씻고 영양 공급을 충분히 해주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피부 유형에 따른 적합한 화장품 성분을 한번 살펴보면 건성 피부는 콜라겐, 엘라스틴, 히아루론산, 소듐, PCA, 솔비톨, 아미노산, 세라마이드 성분들이 좋고요. 노화 피부는 비타민 E, 레티놀, SOD, 프로폴리스, 플라센타, 아하, 은행 추출물 등이 좋습니다. 지성 여드름 피부는 살리실산, 클레이, 유황, 캠퍼 등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민감성 피부에는 진정 효과가 좋은 아줄렌, 위치아젤, 비타민 P, 비타민 K, 판테놀, 클로로즈 등이 좋습니다. 미백용 화장품에는 알부틴, 비타민 C, 당나무 축출물, 감초, 코직산 등의 성분을 많이 사용합니다.